안녕하세요. 짱짱이 다인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말이라 또 베란다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또 영상을 준비해요. 지금 저녁 시간 5시 반 정도 됐는데요. 오늘 또 왜 이렇게 늦어졌냐 하면은요, 영상도 중요하지만 오늘 아이들 또 살충제를 한번 전부 주었어요. 하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이 입장에 거무줄도 치고, 엊그저께 보니까 베란다 바닥에 달팽이가 돌아다니고요. 입장에 또 약간 끈적한 그런 게 또 살짝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서 부랴부랴 오늘 또 살충제를 전부 또 주느라고 이렇게 늦어졌어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살충제 전체적으로 주는 것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지난 주말에 빗물을 듬뿍 맞았어요. 그래서 또 일주일 만에 살충제를 주려고 하니까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위에 입장 있죠, 겉입장만 약이 골고루 묻는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만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약을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서 저녁 시간에 주려고 마음을 먹고, 아이들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입장을 적시는 정도로만 이렇게 주었답니다. 살충제를 줄 때는 저는 요 가운데 있죠, 아이들 로제트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약을 뿌려주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작년에 깍지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깍지가 요 가운데 생장점에 있는 데서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밑입장에 생기는 거는 그래도 잡아주고 뭐 약 쳐주고 하면 되는데, 생장점 위에 깍지가 생기면은 생장점이 다쳐버리면은 아이들 얼굴도 망가지고요, 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장점 위주로 저는 약을 친답니다. 요게 정답이는 모르겠지만은 제 경험으로 로제트 생장점 위주로 해서 그렇게 약을 치는데요. 깍지가 잘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 아악무죠. 아악무가 아주 깍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요 아악무도 여름 내에 또 잘 살펴보셔야 하는 아이고요. 또 깍지가 좋아하는 종류가 보라돌이들 있죠. 보라돌이들, 또 요 백분에 있는 애들, 요런 아이들이 깍지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약을 치다 보면 물에 약한 아이들 걱정이 되시죠. 요 라울 같은 경우에도 더위에 약하거든요. 습도에 약하고, 비 오는 날 또 약을 치다 보면 습도가 높아갖고 날씨가 더워지면 입장을 뚝뚝 떨굴 수 있는 아이들이라 물주기, 약주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꼭 가을바람 불듯이 선선했어요. 그래서 오늘 맘 놓고 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주었답니다. 수연도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또 듬뿍 주었는데, 아직까지는 6월 중순까지는 아이들 그래도 물을 듬뿍 주셔도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자는 아이들도 6월 중순까지는 괜찮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듬뿍 주었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위에서 상면에서 물을 주어가지고요, 입장에 백분이 지워졌는데, 이렇게 물이 마르면 또 다시 백분이 올라와요. 이 아이 서발피나죠. 피멍이 아주 매력있고 예쁜 아이고요. 또 제가 어마무시한 아이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 아이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가 비욘세 금이랍니다. 이렇게 파란 분에 큰 분이고, 로제트가 한 12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달달 구워서 한두 해 정도 묵으면 아주 꽃핑크색으로 어마무시하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 몸값도 굉장히 비싼 아이예요. 이 아이를 제가 아주 귀한 분께 선물을 받아서 잠깐 보여드리고요, 다시 포스팅해서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방울이들 오늘 살충제 듬뿍 주었고요. 어저께 물 주고 저녁에 물 주고 오늘 저녁에 살충제를 입장과 흙이 잠깐 젖을 정도로만 그렇게 주었어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 위주로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을 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찍습니다. 이거 간주죠. 색깔 아주 이쁘고 수영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 탱탱하게 먹고 빛깔 예쁘죠. 요거는 입전금이랍니다. 입전금도 아주 건강하니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요거 큐피트예요. 요 큐피트도 깍지가 굉장히 좋아해요. 혹시 큐피트 키우시는 초보님이 계시다면 요 큐피트도 유심히 여름 내 잘 살펴보셔야 할 아이랍니다. 저렇게 입장에 보랏빛이 있는 아이들이 깍지가 굉장히 좋아해요. 뭐 다른 아이들도 다 물론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보랏빛 있는 그런 아이들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베란다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요. 베란다가 좁기도 하거니와 지금 아이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에 그동안 평소에 잘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 하나씩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는 에일린이라는 아이예요. 로제트가 소형종에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자라는 아이인데요. 꽃대가 노란색 꽃대가 많이 올라왔던 그 아이예요. 물을 탱탱히 먹고 지금 분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탱탱하죠. 그래서 이 아이도 물을 잔뜩 먹어 있는 상태라 위에 입장이 젖을 정도로만 살충제를 주었어요. 이 에일린도 성격이 아주 좋은 아이고 이렇게 군생을 이루면서 자고를 많이 그렇게 만드는 아이고요. 이렇게 노란 분 예쁜 분에다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너무 이 아이는 티피랍니다. 티피가 빛을 못 봐가지고 푸릇푸릇했었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위치를 바꿔가지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뒀더니 이렇게 색감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쨍쨍하니 건강합니다. 이 파란 분이 예쁘다고 보여드렸던 그 아이예요. 저희 집에 온 지 꽤 됐죠. 이 아이는 물을 그냥 보통으로 먹는 것 같답니다. 이 아이는 노랑마리아 철화예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철화는 물을 줄 때요. 철화는 어린 입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위에 여름에 물을 주실 때 입장에 물이 닿지 않도록 화분 가 테두리로 살짝만 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역시나 반그늘 쪽에서 키우는 게 아주 좋답니다. 이 아이는 아주 보라색 사각분이 잘 어울리죠. 요 노랑마리아 철화도 아주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미나예요. 이 아이는 또 요 빛감이 자체적으로 이 아이는 이 선홍색 빨간빛을 몸에 가지고 있는 아이 같아요. 베란다 안쪽에서도 요 빛을 그닥 잃지 않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미나는 농장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드물게 볼 수 있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핑크색 분에 잘 자라고 있고 몸값도 아주 저렴한 아이인데 많지가 않아요. 이 미나를 보시면 한번 데려다 키우셔도 아주 좋을 것 같답니다. 이 아이 가운데 로제트에서 새 입장이 이렇게 빨강색으로 나오는데요. 햇빛의 양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이 요 자체의 빛깔이 이렇게 빨간색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 있는 아이예요. 여름에 약간 아파서 이렇게 새 입장을 다시 만들어내고 요만큼 회복을 한 아이랍니다. 아주 이 아이는요 미니 고사홍이라는 아이랍니다. 그냥 일반 고사홍하고는 또 로제트가 완전히 생긴 게 다르죠. 이 아이 제가 화원에서 1,000원짜리 두수 3개를 합식한 아이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입장에 금기가 여기가 있다고 한번 보여드린 그 아이예요. 입장이 노릇노릇하면서 금을 입어서 이렇게 1,000원짜리 아이들도요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득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아이도 성격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 동형 하형 따지기 어렵잖아요. 따지기 어려운 초보님들은 그냥 모든 다육이가 춘추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키우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50%는 성공하시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아주 저렴이면서도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사각분에
이렇게 심어서 베란다 안쪽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정말 예쁘죠? 이 아이 황홀한 연꽃 묵은둥이 군생이에요. 한 몸이고요. 이 아이 제가 선물 받은 아이인데 요즘 농장에 가면은요, 요 황홀한 연꽃이 아주 보기가 드물더라고요. 이 다육이도 약간의 유행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요 황홀한 연꽃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요 황홀한 연꽃을 구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매력 있는 아이예요. 베란다 안에서도 이렇게 핑크색 라인을 싹 치고 있고 저희 집 베란다 안쪽에 계속 있었어요. 거치대 한번 안 나갔는데 이렇게 약간 묵은 아이들은 안쪽에서도 물을 빼지 않아요. 지금 초록이라고 하더라도 1, 2년 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살짝 묵으면 물을 잘 빼지 않으니까요. 초록이 키우시는 초보님들이라 하더라도 다육이는 기다리시면 이렇게 정말 예쁘답니다. 이 황홀한 연꽃은 이렇게 하얀 분에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정말 예쁘죠? 오랜만에 보시는 것 같죠? 이 아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는 대부분 다육맘미들이 다 하나씩은 키우고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아이죠. 온슬로 매니아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온슬로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아이예요. 저는 딱 하나 있는데요. 이 온슬로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2개, 3개 연거푸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온슬로의 매력은 이렇게 햇빛을 못 본 쪽은 녹색빛, 또 살짝 묵으면 노란빛이 나고요. 여기서 더 묵으면 환타색으로 주황색물이 살짝 드는 그런 매력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감을 감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온슬로우를 많이 키우시는데요. 이 아이는 그닥 물도 많이 안 먹어요. 어쩌다가 잃어버린 듯이 한 번씩 주워도 잘 자라는 아이랍니다. 물이 고파도 물 고프다 내색 안 하고요. 물을 먹어도 항상 그 모습으로 있는 아이 같아요. 군생으로 한 몸으로 키우면서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아이거든요. 아주 매력 있고 뭐 가격도 그닥 비싸지 않으니까 온슬로우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답니다. 이 아이는 환엽 롱기시마라는 아이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아기를 품고 있다 해가지고 보여드린 아이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겨울에 치마를 많이 둘렀었는데요. 이렇게 봄 되면서 살짝 얼굴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햇빛 있는 쪽으로 자리를 배치해서 그렇게 주었더니 입장을 올리고 밑에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롱기시마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는 입장이 큰 롱기시마 하나고요. 또 다른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예요. 이 아이는 또 롱기시마라도 또 얼굴이 또 다르게 생겼죠. 이 아이는 한몸 군생이고 목대가 아주 좋아요. 이 아이도 선물로 받은 아이인데 이렇게 작은 소분에 분하고 잘 어울리죠. 이렇게 두수가 4개이면서 뿌리 활착을 아주 잘하고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아까 입장이 큰 롱기시마는 환엽이고요. 이 아이는 그냥 롱기시마인데요. 빨갛게 또 간 라인에 피멍으로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베란다 안쪽에서 햇빛이 부족해서 이 정도 입장에 살짝 안쪽으로 라인만 치고 있는데요. 가을 되면 정말 예뻐질 거라 생각을 한답니다. 이 아이도 물은 보통으로 먹는 것 같아요. 춘추형이라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딱 좋을 것 같답니다. 이 아이는 아마빌레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 아이도 입장이 짧으면서 핑크색으로 라인을 치고 있죠. 이 아이도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예요. 약간 묵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물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은 아마빌레 하나가 또 있어요. 이 아이랍니다. 이것도 작은 콩분에 굳이 거리대에 나가지 않아도요. 이런 아이들은 베란다 안쪽에서도 오전 햇빛 정도만 쏘여주시면요. 이 정도의 색감을 유지를 해요. 여름인데도요. 그런데 가을 되면 또 해가 묵으면 더 예뻐지겠죠. 이렇게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은요. 여름에
물을 많이 줄이셔가지고 뭐 쪼르륵 그렇게 약간 수명을 유지할 정도, 수분기를 살짝 머금을 정도로만 그렇게 주셔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도 너무 예쁘죠. 저는 이런 고풍스러운 분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분인데요. 요즘은 이런 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막 꽃무늬에 그 오색 찬란한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고풍스러운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주 로제트하고 참 잘 어울리죠.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홍매화예요. 이렇게 홍매화 작은 아이를 구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예요. 홍매화도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서도 이렇게 형광색 녹빛에 빨간색 라인을 살짝 치고 이렇게 예쁜 분에 이렇게 안쪽에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나무 형태로 있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주 강한 땡볕의 한여름 빼고는 물을 충분히 듬뿍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순하고 쏙쏙 잘 자라고 또 그닥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 않고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초보님들도 이렇게 입장이 큰 꽃 모양의 이런 홍매화도 키워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답니다. 분도 로제트하고 참 잘 어울리죠? 이 아이는 엘레강스라는 아이예요. 엘레강스라는 아이인데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꽃대를 노란색 꽃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엘레강스 꽃이랍니다. 엘레강스도 제가 동그란 분에 또 하나를 데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각분, 노란색 분에 이렇게 또 하나를, 이 아이도 제가 선물로 받은 아이 같은데요. 빛감이 이렇게 하얀색 우유빛 빛감이 아주 매력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물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100% 단수하다시피 키우셔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또 통풍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뜨거운 열에 직광에 내놓으시면 안 되는 아이예요. 요 엘레강스 키우시는 분들도 여름에 관리를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답니다. 이 아이는 다크 누브라라는 아이예요. 빛감이 아주 정말 예쁘죠. 이 아이는 제가 창 종류는 LED 등 밑에다가 집중적으로 저녁마다 빛을 항상 거의 360일 정도를 쐬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들은 물을 이렇게 안 빼고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가운데 녹빛이 살짝 올라오지요. 뿌리 활착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하엽 정리도 해주지 못했는데요. 오늘 살충제가 급해서 이렇게 약을 또 듬뿍 주고, 이 아이는 이렇게 제가 창 종류는 이렇게 사각분에다가 이렇게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리하기도 쉽고 또 이렇게 사각 창 종류의 단순한 분위기는 하지만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창 종류는 모두 이런 분에 심어주고 있답니다. 창 종류도요. 춘추형이라 생각을 하시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여름, 한겨울 물 조절 잘 하시고요. 또 직광에 입장이 또 탈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고요. 봄, 가을에 성장을 한다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답니다. 보통 에케이바리아 아이들은 하형이고 춘추형이고 그렇다고 배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여미월이라는 아이예요. 제가 작년에 드린 아이인데요. 이 아이 역시나 작년에 여미월이 또 많이 인기가 있어서 너도나도 드리곤 했었는데요. 올해는 또 여미월이 농장에 많이 없어요. 요 다육이도 이렇게 해서 유행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물을 많이 챙겨주질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입장이 조금 약간 얄퍼로많이 통통하지가 않죠. 또 요 분이요. 물마름이 좋아가지고요. 또 물을 금방금방 흡수를 하고 말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묵은둥이라 그래도 건강하니 잘 자라고 있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여미월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랍니다. 같은 여미월이라 하더라도요. 또 입장의 색깔이 또 다르지요. 이 아이도 또 목대가 이렇게 있고
나름 또 묵은 아이인데 요렇게 또 앞에 보여드린 아이하고 또 색감이 또 다르지요. 요것도 여미월인데요. 물을 아주 좋아하는데 입장이 확 벌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물을 마디게 주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푸른빛이 살짝 도는 그런 아이. 베란다 안쪽에서도요. 그래도 코끝에 점은 콕콕 찍고 있답니다. 뭐 햇빛이 부족해도 이 정도면 키울만 하다 싶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여미월도 아주 매력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모모카 금이라는 아이예요. 한 몸으로 군생으로 이렇게 롱분에 심어준 아이인데요. 로제트가 아주 작고 금줄이 노릇노릇하게 그렇게 있는데 이 아이도 역시나 제가 금이라 물을 조금 마디게 그렇게 해서 로제트가 벌어지지 않게 키우려고 묻더니 애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살짝 지금 공중뿌리가 나 있지요. 그래도 얼굴에 이렇게 생장점이라든가 입장 색깔을 봐서 건강하면 괜찮은 공중뿌리랍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제가 어린아이 모모카금이 또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죠. 이 아이는 외도짜리 모모카금인데요. 이 아이가 선물 받은 아이인데 이 아이도 또 빛깔이 또 다르죠. 푸른빛이 또 더 진하게 들어있는 아이인데 입장 끝에 또 이렇게 금빛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는 아이랍니다. 요 밑에서 자구를 하나 달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쁜 분에 잘 자라고 있답니다. 요런 아이들은요. 거리대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베란다에서 금 종류 다육이를 키우셔도 예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이 아이는 경화금이죠. 하월시아과 아이들이고요. 약간의 반그늘 정도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아이고요. 물도 좋아하고 성격도 아주 좋고요. 또 몸값도 그닥 비싸지 않답니다. 이런 하월시아과 아이들도 하나쯤은 키워보시면 아주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홍포도라는 아이인데요. 이 홍포도도 여름에 아주 약해요. 여름에 물에 또 온도에 뜨거운 온도에 약한 아이들이 라울, 홍포도, 또 아이보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또 그런 아이들도 여름에 약하고요. 또 에케마리아도 여름에 약하답니다. 그런 아이들 조심해서 거의 뭐 완전히 단수하다시피 하시되 통풍, 여름에는 가장 중요한 게 통풍이거든요. 그래서 바람 많이 쐬어주시고 물 단수하셔서 그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답니다. 이렇게 작은 분의 홍포도 또 다른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또 그 아이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기억나세요? 작년 여름에 탄저병으로 완전히 입장을 거의 다 떨구어서 보내기 직전까지 그렇게 많이 아팠던 아이죠. 이만큼 컸어요. 이제 작년만큼 얼굴이 많이 커졌죠.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이렇게 적심해서 목대가 잘린 데가 보이시죠?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만큼 많이 자랐어요. 이제 완전히 작년만큼 얼굴을 키웠답니다. 이 아이도 작년에 엄청 아팠는데 올 여름에 또 어찌 될지 아주 유심히 관찰해서 신경 써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베란다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저 안쪽에 금황선과 부용, 까라솔 또 이렇게 또 안 보여드린 아이도 있어요. 핑크루비도 있고요. 요 까라솔도 빛깔이 아주 또 다르죠. 요렇게 레드베리도 있고 요렇게 있답니다.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여기 다비드가 물이 많이 빠졌죠. 요 아메치스는 정말 예쁘죠. 오늘 영상 요렇게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고 뭐 길지는 않지만 잠깐 깨알 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초보님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짱이만 물러가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